네, 안녕하세요. 원래대로라면은 내일 원래 오늘이죠. 쌤이 촬영하고 있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지금 출근하자마자 학생들 출석 체크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바로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어제 월요일 날 이제 오후 늦게 다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쌤도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원활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학교 나오기를 어느 정도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태가 정말 진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얼굴을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못했으니까, 오프라인 계약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실습하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 가지고 쌤한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쌤이 지난 시간에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학교에 와서 직접 실습을 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찍어서 보내세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장 판매 상담, 아무래도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쌤이 참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거 실습도 쌤이 혼자서 이렇게 앞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도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챕터 1의 그 소단원, 3단원인 매장 고객 응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화법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학습이지 결국에는 실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매장 고객 응대 대화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뭐냐?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왔는데 그 고객에게 어떤 식의 대화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매로 이끌어야 되는가, 고객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한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쿠셔너부터 보도록 할게요. 쿠셔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어요. 쿠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쌤이 그림을 그려줬었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탁탁 튕기면서 충격이라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게 쿠션이라고 했는데, 쿠셔너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객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쿠션, 이 뭔가 방파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고객에게 거절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쿠션은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죠. 이런 식으로 한번 탁 튕기면서 흡수를 해주게 되고, 이걸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튕겨나가서 언어로서 발산이 되는 행동을 말한다, 역할을 말한다 라는 거고요. 이렇듯 쿠션 언어는 대화할 때 상황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대화의 상황 자체를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모면하는데 부드럽게 해주는 언어다라는 거고,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거절할 때, 특히 거절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는 매장 판매니까 거절할 때 내용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목적 앞에 붙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말은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앞에다가 쿠션 언어라는 것을 붙여준다. 쿠셔너를 한마디로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고객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딱 우리가 할 말을 탁 뱉는 건데, 이 목적을 뱉을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쿠셔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님 괜찮으시다면, 또는 실례지만 이건 좀 부탁할 때 하는 이야기겠죠?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전부 다 부탁할 때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쌤 해주세요. 쌤 이것 좀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또래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손 윗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쿠션 언어를 무조건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쌤이 지켜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배웠으니까 학교를 왔을 때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릴 때 어떤 식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3비전은 쌤이 지켜보겠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 수업 태도 불량입니다. 벌점 2점 또는 수행평가 점수 미달. 알겠죠? 꼭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런 식의 상대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와 특히 존중이죠. 여러분, 존중. 이게 중요해요. 느껴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얘네들이 성장했구나.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선생님 죄송하지만 혹시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 이러면은 얘네가 드디어 좀 성장을 했네. 야, 3비즈는 다르네. 선생님들께 이런 식으로 쿠션으로 활용할 줄도 아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yes, but 화법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yes라는 건 뭐예요? 긍정의 표현이죠. 네, 그래요. 네,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ut, 그러나 라는 말을 이야기하게 되죠. 한마디로 반대되는 거,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yes, but 화법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에 먼저 동의를 표합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냐? 나의 의견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쿠셔너랑 약간 비슷하죠? 한마디로 이것도 뭔가를 줄여주는 거예요. 외부에게 충격을 줄여주는 거죠. 고객에게. 그렇군요, 고객님. 그렇지만 제 의견은? 그쵸? 결국엔 내가 할 말은 뭐야? 나는 이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너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긴 했어요. 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로서 한번 볼게요. 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이런 식의 표현을 먼저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의 의견도 맞을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하지만 제 의견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을 해줬으니까 내 의견도 낼 거야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의견에 적절한 동의 그리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의 의견도 맞아. 너의 의견도 맞을 거야. 그래, 너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네. 하고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의견은 이래. 무조건 네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부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 너의 의견도 맞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감을 줄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도 부드럽게 언어를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쿠셔너랑 비슷하죠? 그쵸? 네, 다음 맞장구. 맞장구 뭐예요? 그쵸? 마주보고 장구를 친다? 뭐 어쨌든 간에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옛날 송따위에서 맞는 거고요. 결국엔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다. 정말? 그래? 그렇구나. 그래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 말을 할 때는
상대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 친구가 나의 말을 듣고 있는지 가끔씩 확인을 하죠. 아, 그치? 아,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게 맞장구의 표현 방법이다 라는 건데, 결국엔 상대가 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한 부분을 내 친구가 또는 그 상대방이 잘 듣고서 이해를 했는가, 또는 관심이 없는가. 쌤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맨날 수업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여러분들 네? 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듣질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참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선생님들도 얘가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 기록에 다 참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관심이 없더라도 또 대답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관심이 없어 하는지 알아야 다음 말을 진행을 할 수 있죠. 쌤들도 똑같아요. 만약 성빈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했는데 성빈아 네? 하면 쌤이 할 말이 없어져요. 다음은 질문을 만약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성빈아. 그렇다면은 너의 생각은 이렇겠구나.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성빈이가 그냥 네?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으면 최소한 자신의 의견은 생각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의사소통이 이어지길 원하는 대화에서 사소한 이야기에 대한 기억과 배려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음을 직접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대화에 관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매장 판매에서는 누가 이거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고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매원이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 이렇게 들어주면서 고객의 말에 나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라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여주는 행위가 있어야만 상대는 관심을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것에만 국한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바로 전에 했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바 많이 해봤죠? 특히 뭐 우리 학교 친구들 롯땡땡 땡대리 딱 이런 데 가가지고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대리띵 거 뭐 이거 맞으신가요? 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그것 또한 맞장구다. 왜냐? 고객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맞장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상대가 했던 말을 되새기는 효과와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거는 판매원이 고객의 말에 잘 경청을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맞장구 쳐줘야 된다. 그래야 고객도 내 이야기를 이 판매원은 잘 들어주는구나. 뭐 여기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음식점에서 특히 많이 활용을 하죠. 고객님 다시 한번 주문 메뉴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파스타, 네, 무슨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다 맞으신가요? 몇 개 맞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만 못했던 거지 이런 것들은 다 활용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선생님들한테도 꼭 잘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 맞장구를 잘 활용을 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으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여러분들이 예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맞장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맞장구의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죠. 공감을 하는 맞장구, 동의를 하는 맞장구, 흥을 돋워주는 맞장구, 그리고 정리를 하는 맞장구.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감의 맞장구. 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 이러면은 누가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공감이니까 진짜로 공감하듯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쌤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연습하세요. 오. 오. 이런 식으로 내가 공감을 한다. 내가 네 이야기가 뭐 새롭다. 나는 너한테 많이 듣고 있다. 이런 식의 방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오. 이런 식으로 직접 공감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게 아니에요. 재밌네요. 이렇게 말투가 올라가야 되죠. 어조가. 그쵸,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주세요. 고생하셨네요.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상황에 따라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맞지 않게 말씀 이해가 됩니다 라는 건 좀 무거운 상황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쵸? 네,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씀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상황에 맞는 공감적인 표현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동의의 맞장구는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난 동의를 해요. 너의 말에 동의를 해요. 이때는 약간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약간 밝게 좀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흥을 돋우는 거 계속 말을 해봐. 너를 우쭈쭈쭈쭈 이렇게 해주는 거겠죠. 거의. 그래서요? 그리고요. 궁금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하지 않아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고객을 상대하잖아요. 고객이 왕이잖아요. 그쵸? 우리 정리하는 맞장구, 이제 그렇다면은 뭐뭐가 되겠네요 라고 정리를 해주는 맞장구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러이렇게 된 거군요. 이러이러한 게 요점이시지요. 이러이러한 점이 포인트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의 말을 정리를 해줄게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복창. 한마디로 확인이라는 거예요. 맞장구랑은 약간 비슷하지만 쌤이 아까 했던 이야기 중 한 부분에 되는 거예요. 그쵸? 확인을 하는 거, 정리를 하는 거 약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정리의 맞장구랑 어느 정도 비슷하겠네요. 결국에는 복창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객에게 좀 더 친절 그리고 신속 정확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되는 거죠. 이건 업무 처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고객과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를 구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 멘트들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 멘트. 네, 이러이러한 용건인 말씀이신 거죠? 라고 이렇게 호응. 네, 긍정적인 호응. 그 다음에 용건. 그러니까 고객이 이야기했던 용건을 말하고 청유형. 한 번 더 확인을 한다. 내가 다시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또 롯땡리아. 손님이, 치즈버거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판매원이, 네, 치즈버거 한 개 맞으신가요? 그러면 손님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뭐다? 복창이다. 결국에는 뭐 정리의 맞장구랑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복창 시의 주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고객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해야 되죠. 항상 중요한 건 뭐냐?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잘 듣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과 눈맞춤을 하면서 친근감 있게 네 라고 하고 미소를 지으며 답변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을 땐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못 들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못 들었을 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눈맞춤을 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쌤이 제한 시간에도 그림을 그려줬죠. 아이고, 이렇게 쌍꺼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바라보면 된다 했어요? 눈과 눈 사이에 미간 또는 인중, 이 둘 중 하나를 바라보면은 눈을 바라보는 효과를 가지게 되면서 자신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잘 그렸죠? 어쨌든 자신의 상체를 앞으로 10cm 정도 약간만 이렇게 앞으로 가줘야 돼요. 앞으로 감으로써 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이렇게 고객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확인 멘트를 날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기 이 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치즈버거 주세요 했는데 고객님 치즈버거 한 개 맞으시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약간 상체를 기울이면서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